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 여야 한 분씩 모시고 주요 쟁점들 토론하는 시간 갖고 있죠. 자, 먼저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두 분은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예,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경선에서 또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이셨지만 또 이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럼요. 열심히 또 뛰시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대위 구성을 완료를 하고 이제 선대위원장 임명에 나서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이끄는 3톱 체제로 꾸려지게 됐는데 통합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김부겸 전 총리의 오늘 합류 메시지를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준을 심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독성과 독주, 퇴행을 견제할 힘이 필요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예, 자 김부겸 총리의 오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자, 민주당 상황. 먼저 김민수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훌륭한 분들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해찬 전 대표나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나 충분히 민주당을 향한 통합 메시지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다. 하지만 통합 메시지는 나오겠지만 공감받기 힘들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좀 야후 그 사후 약방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사람 죽었는데 지금 이제 비명들이 이렇게 공천 학살하고 지금 사람을 구타해서 한 전치 16주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괜찮냐고 이게 악수하는 꼴이다. 네, 미안하다라고 손 내미는 꼴이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서 저 분들이 아무리 통합을 외쳐도 이게 과연 지금 학살당한 비명들의 지지자들로부터 그리고 이것을 바라봤던 국민들에게 이게 가슴으로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후 약방문이다. 자, 이동학 최고. 빠른 봉합, 전열 정비. 이렇게 네 개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선대위가 오늘 또 발표가 됐고 냈던 게 통합뿐만 아니라 이제 확장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지층들을 쭉 이제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총선에서 누가 어느 만큼 더 가운데로 진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총선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김부겸 총리뿐만 아니라 이해찬 총리가 뒤를 확실하게 맡아주시고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화합과 통합 그다음에 확장의 역할을 하는데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영훈 현대차 사장 출신 이분 기업 그리고 이광재, 홍익표 이런 분들은 어쨌든 비명계라고 분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김용만 영입인재인데 역사 아마 이 부분을 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소영은 환경뿐만 아니라 여사 리스크, 양평 고속도로 땅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아프게 현직 의원이죠. 지적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대위를 나름대로는 메시지를 포석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권자들을 좀 소구할 수 있는 데는 좀 괜찮은 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말씀.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장 변호사님은? 일단 민주당이 갈 길을 가는 거죠. 공천 매끄러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열음 나왔었고 그게 국민의힘과 대비되는 장면들로 많은 언론에 좀 노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으로선 너무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게 비단 민주당에게 중요한 선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에게 그렇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좀 조건도 달고 전제도 달고 했지만 결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물가가 매우 올랐잖아요. 특히 과일값이 34년 만에 최고치인가 그런데 식비를 누가 줄이고 있느냐. 저소득층이 식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5년 만에 일본으로부터 경제성장률 역추월당했죠. 1.4% 경제성장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IMF 때, 코로나 때, 그 정도 때 상황에서의 경제 성장률이군요. 수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일본, 활황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도 외국 주식, 해외 주식 투자한다라고 경제지에서 진단하고 있으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집권 여당 잘못입니까? 민주당 잘못입니까? 어떻게 이번 선거의
민주당 야당 탄압, 야당 심판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벼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게 장 변호사의 말씀이고, 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몇 가지로 민주당 상황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만 이제 보면 하나만 조금 있다가 노을, 조금 알겠습니다. 있다가 노을이 박용진 예. 이분이 저는 시금석이 될 걸로 봐요. 공천 만약에 결과, 정봉주 전 의원과의 그 경쟁 결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우리 국민 전체가 평가했으면 상위 10%에 들어갈 뿐이죠. 근데 하위 10%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정봉주 분에게 패하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 공천은 이거는 사천이다. 이런 이제 그걸 입증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바뀌겠습니까? 100m 달리기 하는데 30m 이게 앞에서 정봉주 뛰고 있는데 저는 아마 이제 오늘 저녁에 박용진 이분이 패배할 걸로 예상하고 예. 이러다면 이게 공천은 결국 이제 그 멸실 사천 공천이었다. 예. 정적 죽이기다. 이러기 때문에 통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분이 이제 마지막 결선 투표를 하는 건데 그 결선 투표를 이재명 대표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그게 그리고 왜 이제 사천입니까? 관여할 수 있다면 예. 할 수 있다면 박용진한테 승리할 길로 관여하겠죠. 근데 관여를 못하잖아. 이미 늦은 거예요. 처음에 하위 10% 준 게 그때 관여했잖아요. 그때 관여한 게 지금 이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이동학 최고가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을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가지고 뭐 예. 누구는 이렇게 줘라 누구는 이렇게 줘라 할 수 없는 거. 오히려 예. 여당 당대표나 이 원내대표께서 15%씩 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사천의 영향력을 더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여기는 당대표가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박용진 의원이 공천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사천이냐 여부를 가지는 거는 아하.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하. 어쨌든 그 동등한 룰 위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박용진 의원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원들의 평가와 국민들의 그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예. 혹은 진다면 또 그것대로 평가를 그냥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본인이 어떤 룰을 만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룰 위에서 그냥 싸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것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김민수 대변인은 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시스템 공천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일단 친명 공천 사례만 봐도요. 정청래, 뭐 서영교 의원, 정승호, 조정식, 김병주 의원 등 단수 공천 처리됐거든요. 예. 네, 그리고 뭐 대표적인 비명 학살 사례로 안민석, 홍영표,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는 컷오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0% 하위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객관적으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10% 하위 평가를 객관적으로 했다면 이 안에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등 때문에 지금 국회 제대로 출석한 적도 없죠. 예. 그리고 단식 투쟁 등등등으로 해서 지금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했을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지역구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10% 안에 끼지 않은 나머지 10%는 당연히 이거는 사천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하듯이 예. 지금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공천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호위무사 선발 시스템이다라고까지 지금 이런 우스갯소리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예. 이것을 계속해서 너무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이 공천 과정을. 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가 이 공천 과정 어떻게 될 것 같냐. 박용진 의원 공천. 그래서 제가 비명이유로도 방탄 열차 계속 갈 거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박용진 의원까지도 참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박용진 의원의 패배는 민주당에서 또 다른 좀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이나 친문이 이런 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역시 이제 친명인 친문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이제 뭉치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당 자체도 이제 큰 후유증을 좀 덮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일단 말씀 중에 김병주 의원은 단수 공천되진 않았고 경선을 거치기는 했다고 약간 예. 말을 옆서 사실관계를 들어간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요즘 공당의 광해- 대변인께서 자 아닙니다. 계속해 주세요. 예, 아니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의 워딩이 이렇습니다. 이제부턴 친명 비명 없다. 이재명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의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진정성에 기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해야
뭔가 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상에서 사람들이 입틀막 챌린지라는 걸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참담했어요. 입을 틀어막는 맞습니다. 챌린지. 예,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구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서 귀를 틀어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정부가 뭘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자신 있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전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이란 게 대통령과의 이른바 거리두기 아닙니까?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비교적 참신한 정치 영역의 인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전략인 건 맞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집권 여당의 전략입니까? 책임지는 어떻게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메이크업을 하는 거에 저는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 자,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 알려달랍니다. 뭘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예. 우리 문재인 5년 동안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절하게 외교, 안보,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 탈원전. 예. 그게 대한민국이 처절하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도에 복원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에도 제대로 할 만한 안보라든지 예. 제대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최근에 의료 대책도 저는 이제 제대로 의대증원. 하고 있다. 예. 뭐 잘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뭘 꼽아달라고 하면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오늘 방송 끝납니다. 오늘 방송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와서 이제 그 친명을 전부 그 횡재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비명 비명을 횡사하게 행사시킨 다음에 예. 성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이제 우리 그런 거 없읍시다. 이 말 없다면 이게 과연 탈락한 분들이 승부할까요? 아하. 모든 이게 화합이나 이런 거는 패배. 전 사람 이게 피해자가 먼저 위로받아야 화해를 청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 저는 지금 와서 이게 뭐 우리 그런 개파 없다. 떠들어봐도 이게 안 통한다. 안 이렇게 통한다. 보입니다. 자, 저 우리 말씀의 이동학 최고. 근저에 예. 민주당이 왜 시끄러웠느냐? 민주당은 민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목소리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상황이. 근데 입틀막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심지어 당대표로 당원들의 선출된 당대표조차 입틀막 돼가지고 사지가 들려가지고 끌려 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천을 잘못해도 지금 보세요. 윤심 공천 친윤 불패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 지금 보세요.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단수 받고 공천. 그다음에 이제 초선 의원들 연판장 나경원 의원 연판장 돌렸을 때 54명인가 돌렸잖아요. 예. 이분들도 역시 상당히 많은 수가 공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서명 안 했던 서명 분들. 안 했던 분들 중에는 연패 15명이가 되는데 그중에 4명만 공천받고 아하. 비율로 따지면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당의 공천에 왈가왈부 하시고 싶겠지만 예. 지금 본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는 이게 자가당착적인 모습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혹은 정부가 실책하고 있는 지점들은 안 덮어질 거다. 자, 김민수 대변인이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세요. 네. 일단 그 민주당이 그 민주적이기 때문에 잡음이 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남은 사람들은 잡음을 내지 않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잡음을 내고 있고 당원들이 잡음을 내고 있고 국민들이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내 남은 사람들은 정말로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아까 대통령 윤심 마음대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예.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우리 친윤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이철규 의원 말했거든요. 권성동 의원이요 21대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셨던 분입니다. 이철규 의원 20대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셨던 분입니다.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 나갔다가 복귀했다. 이분들은 그 지역 자체에서요 신급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네, 거의 신급이다. 네. 그럼 이분들을 만약에 지금 윤심 우리 오해받지 않게끔 예. 공천 주지 마라. 이분들 다시 살아올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예를 드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예.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과연 이 여와 야의 공천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럼 민주당이 저는 한 번 정도라도 인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공천 과정 잡음이 좀 났습니다. 국민들께 성에 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데 예. 계속해서 국민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여당보다 낫다라고 자아자찬을 하니 이게 더 패착을 계속 부른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정 최고위원은 복귀를 했고 임종석 전 실장 오늘 이제 친명, 친윤, 친문 이런 거 없다.
하면서 이제 통합을 선언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선대위 합류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님? 듣고 저는 계신 게 아마 있으면. 정치적으로 그 선택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다만 지원 유세나 이런 부분으로 본인의 역할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천 작업 말씀드리면요. 민주당 뭐 100% 잘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을 얼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매섭게 꾸짖었습니까? 사실상 구정물 공천이다 이래가면서요. 그런데 본인들 어떻습니까? 도태우 변호사란 분은요. 5.18 군사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 예.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일베글을 계속해서 게시를 했니만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뭐 과거의 잘못이니까 잘못했다 살펴보겠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입장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양성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런 걸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용광로 공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우택 부의장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봉투를 수수했죠.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불거졌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워딩이 이랬습니다. 후보 배제 부적절하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이게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본인들은 도덕적으로 맞고 국민 선택 받을 때 더 국민들 마음에 가 닿아 있다라고 절대로 저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는 예, 이게 반박 안 할 수 없는 게 예, 말씀해 주세요. 도태우 변호사는 이제 북한이 개입했다고 한 게 아니고 예. 모든 이게 가능성을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예. 지금 이제 오히려 민주당에는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이런 분들도 이게 공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평의 박선원 우리 국정원 출신 이런 분들이 과거에 천안함 바람 보십시오. 그건 이게 가짜뉴스 괴담 아닙니까? 천안함이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 이걸 밝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돈봉투 얘기 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정우택. 왜냐하면 허종식 돈봉투 받아 기소된 사람도 공천하는 당이 정우택 의원이 기소가 됐습니까? 바로 근데 문 밖에서 돌려주석이 회계 처리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수사도 안 된 걸 가지고 자꾸 봉투를 단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민주당에게 돈봉투 받아 기소된 사람도 공천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또 도태우 변호사 건에 대해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천 취소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간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밖으로 안 새어 나옵니다. 네. 이거는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는 보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것들까지는 새어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뭐 5년 전, 6년 전 발언이기도 한데 예.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거 플러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을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시켰던 두 기둥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데요. 특히 지금 자유진영의 어떤 누구도 민주화를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민주화라는 것을 어떤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어떠한 무기로 활용이 좀 그만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제가 조금만 장 덧붙이면요. 변호사님. 이 도태우 변호사란 분은요. 예. 군부 독재라는 말도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낮은 수준의 법치주의요. 왜 군부 독재를 군부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까? 민주화의 가치 당연히 민주당의 민주화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왜 이런 컨트롤에 공감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과연 정말 내심의 의사일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보수 정당이 5.18 정신 기리고 추념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진실일까? 왜냐하면 이런 분을 공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공당의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우택 부의장이요. 지금 돈봉투를 돌려받았다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이거는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고 하는 말이에요.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 건 손 못 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어차피 그렇습니까? 태그가 뒤에 달려 있는 것이고 태그? 뭐라고? 예, 태기 윤석열 뭐 대통령이 공천이다? 의중이 실린 실렸거나 공천이다? 아니면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뭐 이게 실렸거나 실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건드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2년 전에
그 수해 났을 때 거기에서 이제 막말한 그런 분들도 결국 단수공천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될 사람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논란으로 그칠 뿐이고 실제로 국민의 눈치를 보거나 이제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확하게 정부를 향해서 방어해 줄 사람 그리고 윤 대통령의 어떤 잘못이나 실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드 쳐줄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공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을 겁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얘기가 넘어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활동으로 얘기가 넘어갔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공동 선대위 체제 여러 명의 선대위원장이 있는 체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원톱 체제입니까? 네, 원톱 체제가 가능성이 현재 좀 높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볼 때 족탁 불급이다. 족탁 불급. 네, 그러니까 맨발로 뛰어도 따라잡기 힘들다라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는 것인데 이 사공이 리더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때까지 리더로서 사공으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미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수치로도 증명이 되어 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예. 아마 여기에 그 남은 총선 기간 30일 동안 한동훈 그 1인 체제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도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네, 지금 현 상태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서 변호사님 네. 원톱 맞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게 그 일당백이랍니다. 일당백입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 한 명이면요. 예. 민주당이 뭐 20명도 그냥 끈끈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양만 많다고 이게 됩니까? 한동훈 질이 중요하죠. 일당백이에요. 한 명만 있으면 네. 더불어민주당 100명 선대위원장 다 상대할 수 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불출마했잖아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 플러스 국민의 미래도 위성 정당도 이제 우리 당을 찍어서 주세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죠? 이재명 대표는 못하는 겁니다. 본인은 이제 뭐 어차피 서초동의 절반, 그다음에 개항에도 원희룡 후보가 이제 맹추기 하고 있으니 어차피 역할을 못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는 제가 보기에 옛날에 좀 건강도 많이 있었고요. 건강 문제가 있으셨고. 그래서 전국에 누비지 못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은 한 번에 정기 은퇴 시사 발언하다가 이번에 분리 나왔거든요. 예. 공천에 불만도 많았어요. 예. 뭐 제대로 이게 진심으로 돕고싶겠습니까? 숫자만 많아봤자 저는 이제 아무 의미 없다 봐요.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합치는 이유는 국민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의 2년 동안 해왔던 정부의 모습을 예. 3년 동안 더 본다. 그리고 의회마저 더 다수당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예. 한동훈 체제 저는 뭐 그렇게 가시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도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통합할 반대파가 없는 거예요. 아. 통합할 반대파가 남아있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다 이제 싹이 잘려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뭐 같이 하자고 손 내밀겠습니까? 아하. 전혀 그럴 만한 마음속의 여유와 그럴 만한 어떤 방침도 안 가지고 갖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화합 자체의 대상 자체가 거의 다 싹이 말랐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실 때는 한동훈 위원장 가지고 확장이 가능할까? 중도표심 이쪽으로 확장이 가능할까? 그거에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실 텐데 예. 저는 왈가왈부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한동훈 위원장님으로 그냥 가십시오. 네. 아, 그렇게 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 자, 장 변호사님. 저희는 원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뿌리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거는 아. 부인할 수 없어요. 아하. 아무리 거리두기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원팀 원보이스라는 거 저희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 또 하셨더라고요. 아, 나 정치 짧고 굵게 하겠다. 내가 정치 해봤더니 재미없더라. 대단히 가볍습니다. 정치 누가 재미로 합니까? 소명의식으로 하셔야죠. 그런데 이런 걸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희롱과 조롱 그리고 상대방을 사실상 악마화하는 이런 발언들. 저는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확장성 없을 거예요. 그런 게 여러 지표로 나올 거고 저는 국민의힘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에 대한 어떤 소환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또한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칭하기도 하셨었죠. 그러니까 아마 보완제 역할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해서 당분간 한동훈 원탑 체제로 갈 텐데 예. 저는 그게 유효한 선거 전략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중도 확장 안 될 것이다. 반론해 주세요. 김민수 대변인.
이게 사실은 평론을 할 때 예. 감정적인 것보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꼭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을 곳이다. 그렇지 않다는 게 계속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숱한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민주당의 아주 결집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고 또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보수 지지층들이 모이고 있다. 그럼 아직 중도들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 지금부터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정책 싸움이 들어갈 거고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남았습니다. 아직 예. 30일이면 긴 시간입니다. 예. 근데 현재 중간 스코어까지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우세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보다 네, 한동훈 위원장 100번 잘했다라고 다들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이다. 물론 예. 남은 30일 계속해서 잘 싸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불과 한 달 전 일, 두 달 전 일을 못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때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요. 계속 한나땡 했어요. 지금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30일 후에 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네. 웃을 수도 있습니다. 울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래서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여기 지금 민주당의 이렇게 지금 그 선대위 체제가 공동 선대위로 가는 게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국민들을 지금 누가 죽이는 정당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 한마디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을 테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거는 분명하게 북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휴전 상태이고요. 예. 근데 지금 이 종북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길까지 열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진짜로 대한민국을 그리고 국민들을 위협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 거대 야당으로서 솔직히 못할 거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이 민생에 대한 것들 발목 잡기를 해와놓고 이걸 다 여당 탓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 너희 180석 줬더니 고작 4년 동안 한다는 게 이거구나. 이거를 분명히 30일 후에 결과로서 다시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말씀하시면 네, 안보 얘기하셨고 아까도 잘한 걸로 꼽았는데요. 제 주변에 아들 군대 보내신 분들 밤잠 못 잔다고 하십니다. 예. 불안해서요. 지금 북한이 전쟁 운운하고 있죠. 대통령은 선제 타격 말씀하셨었으니까요. 이게 안보 대책입니까? 이게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나요? 이 부분이 경제에까지 여파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요. 예, 그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는데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